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MB용울드 김태우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이 쉬어가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한 며칠 동안 슬슬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시장이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는 제일 뭐 간단한 논리겠지만 그동안에 2달 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장의 반등이 나왔을 때 그 시장의 반등의 원인 또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파우루장의 그런 비둘기파적인 발언들도 있겠고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기존의 6월달, 5월달, 3월달까지 앞당겨지면서 또 금리 인하 시작에 대한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반등을 견인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많은 종목들 또는 지수 자체가 상당히 2달 동안 쉬지 않고 올라갔었는데요. 자, 이번 주 달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만,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수는 당분간은 좀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을 일부는 좀 수익을 챙겨두시고 일부 현금은 추후에 우리가 이제 시장의 바닥을 확인을 하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비중을 조금 더 태우시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효율적인 시장이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 우리가 호재로 받아들였던 요인들을 여러 가지 좀 살펴본다면은 시장이 당분간 쉬어갈 수 있다. 요 논리에는 제가 여러 가지 좀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자, 지난밤에 최근에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3일에서 4일 정도 양봉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전에 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외 환율 시장에서도 0.8%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환율적인 부분들도 우리나라한테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전반적으로 약간 부진한 지표가 지난밤에 좀 발표가 됐었는데 사실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경제 지표가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했었을 때는 무시를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표가 예상치보다 조금 둔화되거나 뭐 FOMC 회의 의사로 공개가 앞으로 된다면은 또 그거 관련해서 약간 또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약간의 호재성 이슈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슈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약간은 이 과열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미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 영향력이 그렇게 자유롭다라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조금은 시장의 눌림도 좀 고려하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는 약간은 좀 확보하는 시장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장 시작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VIP 포트에서도 시초가로 5종목을 시초가로 털어버렸고요. 대부분 이제 수익 중인 종목들을 좀 털었습니다. 그 이유가 추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그 다음 스텝을 대비하기 위한 그 현금을 좀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생수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트들 수익 중인 종목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평단가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우선은 시청자분들 혹시나 뭐 참고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약간은 좀 현금 확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들어서 목표가 달성하고 있는 종목들 벌써 3번째 종목이 나왔습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냐면은 네페스입니다. 네페스인데 2차 목표가 도달했거든요. 사실 아까 김용환 매니저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지난달에 이제 1등을 하기 위해 가지고 2차 목표가 좀 짧게 잡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종목을 조금은 짧게 잡아놨는데 이게 어제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 중에 좀 체결이 돼가지고 이것만 좀 됐었어도 좀 뭐 어떨 수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자, 우선은 뭐 시장 자체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은 결국에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포인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온디바이스 AI 쪽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첫 번째 상승 파동의 거래량을 두 번째 상승 파동에서 돌파는 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약간의 거래량은 조금 더 터질 여지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개별 종목들이 또 그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되 나머지 비중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엑셀 그 매매 내역표를 뭐 시장이 오르던 하락하던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또 엑셀 한번 보유 현황표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간략하게 코멘트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매매 내역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오늘 이게 제가 한 11시 이전에 캡처했던 매매 내역입니다. 근데 보시면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구 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수익권에 들어갔고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빠져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이 매수가 대비해서 크게 빠져있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쇼방송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한 수정이 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꿈비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 오늘 뭐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뭐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 쪽 관련해서도 저출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꿈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저출산 쪽 관련된 부분도 뭐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트레인 같은 경우에도 이 CCTV 쪽, 이 스토킹 범죄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또 정책적인 부분들이 연초되면 많이 발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AI, CCTV 이쪽도 뭐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있고요. 최근에 좀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는 있는데 지금은 뭐 사실 우리가 시장에 기대어서 수익을 좀 얻어보겠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강약 조절을 하게 된다면은 약간 힘을 살짝 빼는 시기가 좀 도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뭐 녹색 밴드나 이런 데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아침에 일찍 찾아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선택을 했었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다른 종목이 먼저 많이 올라가서 조금은 고민을 좀 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튼 간에 지금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에 뭐 많은 업종들이 수혜를 받았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나마 좀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은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동안 많이 부각받지 못했던 테마가 시장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눌림의 폭이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우주항공 테마를 편입을 하는 것 같고요.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79,100원입니다. 79,100원이고 종목명은 인텔리안 테크라는 기업이고요. 원래 이제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눌렸을 때 편입을 하고 싶지만 애초에 깔아두면 또 이게 가버릴 수도 있을 거는 같아가지고 우선은 그냥 바로 79,100원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오늘 그 우주항공 쪽에서 주목을 받는 기업들 본다면 이제 AP위성 같은 기업들이 뭐 장중에 조금 더 강한 탄력성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뭐 사실 제가 대장주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후속주를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만약에 이제 AP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장주로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사실 그거를 끌고 가는 전략이 맞겠지만 우리가 당장 대장주를 잡지 못했다면은 어차피 지금 우주항공 쪽 관련해가지고는 개별 종목 장세로 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환경이고 뭐 최근에 아직까지 크게 부각받지 않았던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1월 달에 또 일정에 대한 기대감과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리안 테크를 오늘 조금은 단기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높아졌을지라도 좀 편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성통신 안테나나 이제 위성통신 그러니까 수신 쪽 안테나 전문 제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나 뭐 스페이스 X 그리고 원앱과 관련된 이 IT 기업들이 최근에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뭐 대규모의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앱에 2021년도 말부터 또 양산 또 공급을 했던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뭐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원앱이 뭐 유텔셋하고 합병을 하면서 이 사우디 쪽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이 동사에 관련된 또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 보고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질문 받아보고 또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뭐 어차피 이제 우리가 뭐 사실 제가 오늘 장전의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실적이 주가 상승을 무조건 견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결국에 실적이 좋으면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는 물론 뭐 반도체나 AI나 뭐 제약바이오 이쪽이 주도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시장이 만약 조정 나오게 된다면은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었던 종목들이 먼저 순차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업종들 내에서 우리가 한번 전략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은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매출 성장 성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 내년에 더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실적 성장성뿐만 아니라 이 대규모의 저궤도 위성 쪽에 대한 이런 투자가 앞으로 확대가 되게 된다면은 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안테나 쪽 관련된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시장 자체가 도와주지는 않겠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전고점 돌파 나와준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테마 또는 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슈도 좀 있습니다. 자, 원래 작년에 우주항공청 관련해가지고 좀 기대감이 좀 불었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국회 본회의에서도 상정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이번 이제 1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지 않으면은 뭔가 약간 뭐 끌어오르고 있다. 약간 그런 좀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우주항공 쪽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에서도 앞으로 무조건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미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뭐 관련해 가지고 아마도 이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이런 상정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일정 모멘텀으로서도 좀 한번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편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지수가 이제 코스피는 2% 빠지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1% 이제 하락하는 장에서 아주 그 뭡니까 눈에 띄게 이 우주항공 종목들을 땡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리안 테크도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은 인텔리안 테크는 이제 다른 그 우주항공 종목하고 좀 다른 어떤 차별화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특별한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원앱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 이제 그 원앱하고 유텔셋하고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지금 사우디 쪽 네온시티 쪽 관련해서 이제 위성통신 서비스 사업을 이제 그쪽에서 좀 진출하기 위해 가지고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그 원앱의 양산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또 인텔리안테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도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뭐 실적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충분히 좀 찍힐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인텔리안테크 쪽 관련해 가지고는 뭐 네옴시티로도 엮일 수 있고요. 또 우주항공 쪽 관련된 이런 각 국가들의 전반적인 이런 투자 정책,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확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가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우주항공 쪽이 제일 큰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원래 제가 생각을 했던 가격대보다는 조금은 높여야 될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1차 목표가 82,500원 말씀을 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9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4,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